내가 뭐 벌써 죽을 나이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나이 75세부터 우리 몸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병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깎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7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습관을 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습관들이 쌓이면 추후 간병비가 2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를 보니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가 억 단위를 훌쩍 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는 휠체어 없이, 약 없이, 병원에 자주 안 가도 100세까지 씩씩하게 걷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을 이겨낸 4세 이명훈 어르신 사례와 함께 서울 모 대학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의 조언까지 더해서 75세 이후 꼭 바꿔야 할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작하셔도 앞으로 10년은 더 젊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실제 보건행태조사에서도 노년층 분들이 적절한 운동 습관과 식습관을 70대 중반에 시작해도 80대 후반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5세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각 자극이 없는 일상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밥, 똑같은 TV. 이렇게 1년, 2년, 5년쯤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면 뇌가 점점 잠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각과 촉각이 중요한데요. 향기를 맡고 무언가를 만지는 자극이 뇌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감각 자극을 주기적으로 받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가 3배 이상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학술지가 아니라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향기 일기 쓰기입니다. 빵 굽는 냄새나 허브, 비누, 꽃 등 일상 속에서 맡는 냄새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동네 빵집 앞을 지나는데 바삭한 빵 냄새가 참 고소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다른 장소 가보기입니다. 매일 걷던 길 대신 한 블록 옆 골목으로 가도 좋고 버스로 몇 정거장 더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주는 자극이 뇌를 각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셋째, 다양한 음악 듣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빠르고 리듬이 생소하죠. 그 낯선 자극 자체가 뇌를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음악도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 우울감을 완화하고 뇌 연결망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 자극은 헬스클럽에서 운동기구 돌리는 것처럼
뇌를 움직이는 힘이 돼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목표 없는 삶.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들은 흔히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하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뇌는 목표가 없으면 죽은 거다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킨슨 진단을 받고 큰 우울감을 겪던 94세 이명은 어르신도 손자 결혼식에서 노래 부르기, 이 작은 목표가 생기면서 삶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15분씩 노래를 연습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조금씩 늘었고 운동 효과도 생겨 파킨슨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어요. 뇌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두엽이 새로운 과제와 목표를 인식하는 순간 집중력과 학습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노래 한 곡 제대로 외우기, 시장 근처 안 가본 가게 가보기, 손자에게 편지 한 장 써보기. 이런 작은 목표라도 뇌에는 어마어마한 활력소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부족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류나 단백질 음식을 잘 안 찾게 되죠.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오히려 단백질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국내 한노인병 전문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일일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노인들은 6개월 안에 낙상 위험이 65%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식탁을 조금 바꿔보세요. 아침엔 계란 2개나 두부 한 모, 점심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소량이라도 챙겨 드시고 저녁엔 콩 반찬이나 단백질 음료를 추가해보세요. 고기를 먹기 힘드시다면 잘게 잘라 꼭꼭 씹어서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피하다가 정말 몸이 망가지는 걸 여러분도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식습관이 탄수화물 위주의 대충 식사인데 나이 들수록 식사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노인 전문의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가장 빠른 건강 회복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니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근육 손실률이 약 22% 더 높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흡연자와 비슷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근육부터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다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3초 근육 운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앉기, 천천히 일어서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 세 동작을 식사 전, 화장실 가기 전, 휴식 시간 등 하루에 3분씩 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운동이 근력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또래하고만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노인들끼리만 만나면 대화 주제가 항상 비슷해진다고들 하죠. 사실 그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굳어갑니다. 반면에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분들은 아이디어나 취향이 달라 계속해서 뇌가 도전받는다고 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64%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통지도 봉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뇌 기능이 과거보다 또렷해졌다 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원 어르신도 동네 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교통봉사를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그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하고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게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 어렵다면 손주에게 전통놀이 가르쳐주기나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 디지털 손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보세요.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말투부터 생각까지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뇌가 늙을 틈이 없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감각 자극, 목표, 식사, 움직임, 관계. 이 5가지를 바꾸면 약 없이도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노인 요양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우리는 미래 요양비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걷고 말하고 즐기는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원 어르신이 어떻게 94세까지도 혼자 생활하시는지 그 비결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어 보이려면 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매일 만보 걷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젊어 보이는 분들은 한결같이 같은 습관 3가지를 지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입니다. 노년층이 수면 장애를 겪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충동 조절력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결국 안 먹어야 할 음식을 자꾸 먹고 안 해야 할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자면 다음날 충동이나 불안감이 줄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 속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화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일종의 과흥분 상태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죠. 이럴 때는 약을 쓰기 전에 명상, 걷기, 조용히 호흡하는 습관으로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뇌와 혈관이 빠르게 늙어간다고 합니다. 흰쌀밥, 빵, 국수, 떡, 단 음료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정의원 교수는 블루존 식사법을 권장하는데 잡곡밥에 채소 반찬, 생선이나 두부, 견과류와 과일을 먹는 방식이에요. 60년대, 70년대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집밥이 사실은 최고의 항노화 식단이라는 뜻입니다. 또 정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을 배우세요. 운동은 돈처럼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대부터 60대 단계별 운동을 미리 익혀두면 정말 수십 년 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30대에는 유연성 운동을 충분히 해서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려놓아야 60대에 넘어가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50대에는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뼈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거든요. 근력을 키워두지 않으면 골다공증, 근감소증 때문에 매년 활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양생 운동으로 천천히 낙상 예방과 뇌 균형 감각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중의학 자료나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은 자세를 지탱하고 소화 기능도 돕고 기분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걷기나 가벼운 등산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나가면 분명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코어 운동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 앉아서 배에 힘주고 허리 펴기 운동입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말고 약간 앞으로 나와 앉은 뒤 허리를 곧게 세워보세요. 배를 살짝 집어넣고 5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풀고 쉬었다가 다시 5초 유지. 이 동작만 반복해도 복부와 허리 근육이 서서히 단련됩니다. 둘째, 벽을 잡고 가볍게 무릎 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지지한 뒤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3초 정도 버틴 뒤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 무릎도 같은 방식으로. 이 운동은 엉덩이와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강화해 줍니다. 셋째, 누워서 하는 간단한 브리지 동작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을 고정한 뒤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려 보세요. 높이 들 필요 없이 허리와 허벅지가 일직선이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3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고 숨을 고르면서 2에서 3회 반복하세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낮게 들었다 내리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하는 서서히 트위스트 운동도 쉽고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양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 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면서 3초 유지.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왼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허리와 옆구리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골반 주변 근육과 함께 척추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2에서 3회씩만 조심스럽게 해보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서서히 늘려가세요. 의자를 잡거나 벽을 의지해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고 혹시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무리해서 계속하지 마시고 잠시 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들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코어가 점차 튼튼해져서 일상활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65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5년 뒤면 근력이 달라지고 75세에 시작해도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노인체육 연구 결과들도 국내외로 다수 발표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냐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도 20년 동안 건강을 되찾은 이명훈 할아버지의 생활 루틴입니다. 94세에 이르도록 혼자 생활하실 만큼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이분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침 잠에서 깨면 먼저 3초 근육 운동을 하십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하나, 둘, 셋 세고 다시 천천히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세는 식이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릴 때도 3초를 셉니다.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아침마다 반복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을 조금씩이라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향기 일기를 씁니다. 허브차의 은은한 향.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봄의 싱그러운 꽃내음. 아니면 아침 식사에 나는 냄새라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냄새를 분별하려고 뇌가 깨어나고 기억을 되짚어 쓰려니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죠. 이명훈 어르신은 하루에 하나씩 자그마한 목표를 정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옛날 노래 중에 한 소절을 다시 연습해 보겠어. 내일은 새 반찬 하나 만들어 보겠어. 그 목표가 작아도 뇌에겐 커다란 활력소가 됩니다. 식사도 신경 씁니다. 흰쌀밥만 먹지 않고 단백질을 꼭 챙깁니다. 두부나 닭가슴살, 생선, 계란, 고기 등을 조금씩이라도 각 끼니에 나누어 드시는 거죠. 이 습관 덕분에 근감소증 진행이 느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교통봉사활동,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봉사를 넘어 자기 삶의 규칙성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손주 또래 어린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항상 뭔가 배울 거리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심심할 땐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움직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익숙한 멜로디를 반복해서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 기능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돼서 뇌가 더 깨우는 거죠. 정의원 교수는 이런 일상을 가리켜 저속노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빡빡하게 마치 로봇처럼 자기 전 찬물 샤워를 하고 햇빛을 몇 분씩 쬐고 필요한 칼로리를 깎아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과 식사, 생활 습관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게 꾸준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75세 무렵부터 이렇게 바꿔도 될까 망설이던 분들도 1년, 2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강과 활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 지금 내가 75세든 80세든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노년건강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금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파킨슨병으로 이미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이명훈 어르신도 94세가 된 지금 직접 장을 보고 밥을 해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핵심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좀 더 먹고 집에서 3초 근육 운동하고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목표를 찾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노년 내과 정의원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꾸는 습관이 미래의 간병비 수십억 원을 막아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75세 전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조금만 다르게 몸과 뇌를 관리하시면 요양시설 대신 내 집에서 편안히 지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70대 중반에 들어서며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지인들이 있다면 함께 보시고 서로 격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라는 게 혼자서는 귀찮고 포기하기 쉬운데 누군가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작은 정보가 간병비 20억을 아끼고 미래 10년을 바꿀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습관과 루틴 그리고 정의원 교수님의 조언을 적극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바꾸면 앞으로 15년, 20년을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94세 이명은 어르신처럼 말이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함께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